아름다운 모습일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잖아. 막 쭉쭉 빵빵해. 사이렌이라고도 하죠. 바다의 요정. 동양과 서양 두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특징으로는 인어의 노래는 아름답다. 들으면 남자가 홀려서 맛이 간다. 인어가 출몰하면 스스로 몸을 배의 기둥에 묶어서 인어에게 잡혀가는 일을 방지했다고도 하더라. 뱃사람들이 그랬대. 싸늘해. 야, 각자의 몸을 묶고 막 묶는 거지. 이렇게 못 움직이게 이렇게. 근데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인간을 유혹하는 인어. 인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남자라고 하자. 동화 속 인어공주처럼 다들 착하고 아름답기만 할까? 인어공주 거기에 인어 중에 마녀 인어도 있었으니까 다 그러진 않겠지. 소리로 유혹하는 기술이 있는 인어, 소리로 유혹하는 초능력이 있는 인어, 이들은 환청에 이어 환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인어의 피부는 어떤 모습일까? 물속에 계속 있는데 당연히 물고기랑 비슷한 재질로 돼 있지 않겠어? 야, 아니면 포유류 돌고래? 고래랑 비슷한 재질 아닐까? 고래. 아니면 비늘 있는 물고기 피부? 좀 그렇다. 아니면 뭐 개나 가재처럼 딱딱하려나? 인간을 유혹하려나? 아름다운 노래소리도 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외모, 보기에 이렇게 예쁘고 빵빵하고 이게 바스트도 가슴도 막 뭔가 보이는 게 예뻐야지 이게 홀릴 거 아니야. 남성에게 성적으로 아주 뛰어난 여인으로 보여야 돼. 근데 이게 또 잘못 걸려가지고 남자 좋아하는 애한테 또 그렇게 보이면 그래서 남자 좋아하고 남자 사랑했던 사람들이 애들이 게이 걔네들은 인어한테 안 잡혀가고 갔나봐. 생존자들 있잖아. 깊은 심해의 바닥을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물고기. 이마에 이렇게 미끼처럼 불빛이 보이는 물고기. 아귀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물고기는 자기 이마에 있는 작은 불빛을 갖다가 미끼로 사용해서 이거 잡아먹으려고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하잖아. 이렇게 잡아먹는 함정 물고기처럼 인어 또한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성의 외모가 중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정신공격, 세뇌, 텔레파시. 인간의 뇌가 인어들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스스로가 거대한 인어 입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어들은 왜 바다에 배 타고 나온 인간만 사냥하고 육지로 올라가서 사냥은 안 한다고 생각해? 오래오래 전에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 때 아주 오래전에 인간 사냥을 나선 용감한 인어들은 반대로 인간한테 보복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에 인간이 인어를 사냥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들도 은근히 전해 내려오고 있어.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인어의 호위병인 범고래는 인어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있기에 인어처럼 인간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다. 만약에 바다에서 사람이 실종되었다고 한다면 폭우, 폭풍 이런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인어의 소행이라고 보면 되겠다. 험한 바다에서 사람이 실종됐다면 그냥 인어의 짓이라고 그런 막연한 의심은 들지 않을 테니. 인간의 잔혹함과 과학의 발달을 알리에 인어 또한 바다에 나온 인간들만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야.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조용조용 살아가고 있는 인어 종족. 그들의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 발달을 이루는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 정도의 지능이 있는 생물체라면, 인간을 홀려서 잡아먹을 정도의 지능이 있다면 과학 문명은 인간 정도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발달시켰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인간이 가장 나약해질 시기, 핵전쟁으로 서로 피폐해져 전기도 사용 힘들고 나라의 보호도 못 받고 군대의 보호도 못 받고 그냥 개차반인 시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인어 종족은 인간을 침략하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된다. 외계인이 인간을 침략해서 공격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인어들의 공격으로 인간의 가축화가 빠르게 진행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바다에서 우연치 않게 인어를 본다든가 신기한 인어 비슷한 느낌의 형상을 본다든가 저거 인어 같은데 그런 신기한 노랫소리를 들었는데 자꾸 땡겨 바다로 막 들어가고 싶어져. 그럴 때 근방의 정육점에 가서 고기 2kg 정도를 구입해서 물가로 던져주자. 그들의 지능 정도라면 그 고기를 받고 한동안 인간을 공격하지 않을지도 몰라. 동양이든 서양이든
예전 신화나 미나 속 존재에게 재물을 바친다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인어 또한 그런 재물을 받고 날씨를 조종했던 존재들이라 믿는다. 거대한 뱀이나 용, 거대한 물고기 등은 대부분 인어의 소행이었으리라고 보는 게, 그들은 인간에게 환각, 환청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알렸어. 이는 인간 우두머리 몇몇을 현혹시키거나 협박하거나 세뇌시키면 편하게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지. 근데 이놈들, 이 인어 족속의 괘씸한 부분 중 하나는 인간 아이들까지도 제물로 바치게끔 했다는 거. 인간 납치는 단순히 식량을 위해서라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인간들은 난폭해가지고 총도 쏘고 칼도 들고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보복 성향이 그렇게 강한 인간 족속을 굳이 그렇게 위험 감수까지 해가며 바다로 끌어들여야 되겠는가? 인간의 고기도 중요하겠으나 인간과 인어의 교배로 인한 하이브리드 종족의 탄생, 이게 이 잡종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그 하이브리드 종족들은 지상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자손의 자손을 거쳐 거의 인간화가 됐을지 몰라. 인어 종족에게 수시로 지상의 인간 세상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상 땅에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삶을 빼앗고 정복을 꿈꿀지도 몰라. 왜 이런 사람도 있잖아. 유난히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서핑 매니아들, 이들을 주목하자. 바다에 상어가 나와도 그들은 서핑을 한다. 왜? 왜 두려움 없이 그런 걸까? 목숨보다 서핑이 더 중요한 걸까? 어쩌면 말이야. 서핑 매니아들, 그 매니아들과 바다에서 평생 동안 배 위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인어의 하이브리드 자손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나 바다 생물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행동, 그 무엇보다도 인어를 욕되게 하는 그런 말,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래.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인어 종족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모르는 거야. 옆에 있던 애가 인어의 자식일지 모른다고. 만약에 함께 사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어의 하이브리드 종족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어항을 사서 물고기를 키워보자. 애틋한 감정을 느끼는지 아니면 군침을 흘리는 눈빛을 보는지, 며칠을 못 가 물고기들이 한두 마리씩 사라지는지 인내심을 갖고 잘 관찰해보자. 그런데 이런 실험은 하지 마시길 권하고 싶어. 인어의 하이브리드 자식인지 아닌지 알게 되면 뭐 어쩔 건데 응? 오히려 반감만 사고, 응? 의심? 제가 눈치채고요. 결국 소리 소문 없이 바다로 끌려 들어갈지 모른다. 외계인이든 인어든 reptilian이든 이미 우리 주변에 수없이 살고 있고 인간들에게 정체를 철저하게 감춘 채 살아가고 있다. 외계인이든 인어 종족이든 뱀의 종족이든 reptilian이든 지하 종족의 인간이든 인간 아닌 다른 어떤 생물체든 간에 지성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공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함부로 인어 욕하지 말고 그럽시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가는 게 현명한 겁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